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질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계유일이 되겠고요. 일진,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태어난 월령 또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월령보다도 중요한 건 일간이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 한 나라의 임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간 오늘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됩니다.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임수 다음으로 나온 천간이 되고,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천간이 됩니다. 임수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 즉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이고요. 이 개수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 또한 물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냉기, 여기서 냉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원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남극대륙 정도 이렇게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영하 막 4, 50도 떨어져 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물이 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차가운 아주 혹독한 그런 기운을 물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황제 펭귄이 사는지 저도 참 의아해하지만, 아무튼 이 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건 양수가 됩니다.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고요. 양수라고 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가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는 어차피 냉기인데 이 양수와 음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차가우냐? 당연히 음수가 더 차갑습니다. 양수보다는. 양의 기운이고 이건 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양이 뜨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 차가운 것이지만, 같은 차가운 걸 놓고 보더라도 양보다는 음이 더 차가운 것이다.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개수가 되죠. 뭐 양중지존이라고 하는데 음중지존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일단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일 것 같지만은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좀 큰 개념이죠. 음량으로 놓고 봤을 때 크고 작고를 보게 되면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이 되겠죠. 또 깊고 얕다라는 개념으로 두고 봤을 때 깊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얕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넓고 좁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양은 넓은 것이 되고 음은 좁은 것이 되는 것이니, 쉽게 말해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작은 물이 아니라 어떤 물, 굉장히 크고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요. 음수인 개수는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고 아담하고 뭐랄까 맑은 개념의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를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수인 개수를 물상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우로수의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 강호수 같은 것은 엄청난 개념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지금 우로수, 비우자 이슬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가 있느냐, 옹달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수 같은 것, 특히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용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극단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먼지가 약간 탁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냄새가 나서도 안 되고 색깔이 이상하게 혼탁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이 개수가 되겠고, 그래서 청징함을 개수의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이 청징함을 이루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이고요. 이 개수의 특징이 청징함이라고 하면 임수의 특징은 충분지성이다. 즉 임수가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충분지성이 임수의 특징인데, 쉽게 말하면 임수는 왕하면 범람의 우려가 있다. 즉 물이 넘치고 쓰나미가 일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이렇게 물이 얌전히질 못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임수인 큰 물의 개념이라고 하면, 작은 물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고 아무리 왕해도 작은 물이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하는 성질은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용신을 채용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를 병용해서 써야 된다. 즉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병화를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주를 배합하는 원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범람하지 않으니 무토를 쓸 수 있습니까? 기토를 쓸 수 있습니까? 개수 입장에서 무토 기토는 아무리 개수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무토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일간이 왕하면 식상인 목을 쓰면 됩니다. 식상인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발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목으로서 목생화하게 되면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 하게 되는 국세가 되는 것이니, 만약에 개수일간이 왕한데 목화를 받다 사람이 총명하고요, 언변도 좋고요, 머리가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창의적이고 기획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물론 개수일간, 임수일간들이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상관을 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기량을 발산할 때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핵심을 찌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날카로운 면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지만 개수는 왕하면 식상을 쓰고 화로서 보온하면 된다. 화로서 보온하는 것은 어차피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공통적인 적 개수하고 임수하고 약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금생수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금 같은 거는 당연히 필요 없겠지만은, 개수는 작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개수가 왕하더라도 신금 한 점 정도는 항상 대동하고 있는 것, 즉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거나 물의 유입이 없어진다거나 물이 고이게 되면 금방 탁수가 되거나 금방 증발돼서 개수가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개수는 인성인 신금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 경금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개수는 뭘 좋아한다? 청징함을 좋아하는데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으로서 음의 공이 있게 됩니다. 음은 음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요. 양은 양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 아들은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거칠게 강하게 키울 수 있겠지만은 딸은 엄마가 부드럽게 키우는 것이 좋다. 그게 양의 공 또는 음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을 보겠습니다. 해월, 어저께 임수 해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일간만 달라졌을 뿐이지 해월이라고 하는 배경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A하고 B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월령이라고 한국이라고 하는 차이는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공부한 거 반복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계절로는 입동이 지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죠. 겨울입니다. 그래서 해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자축 모두 겨울이 되면서 방향은 북방이 된다. 단이 아니죠. 해자축월은 북쪽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봐서는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자월은 수의 이제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그 수가 왕한 것은 해월과 자월이다. 인월과 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 4월과 5월은 화가 왕한 계절, 신월과 6월은 금이 왕한 계절, 지금 해월과 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반대로 수극화가 되는 것이니 해자축월에는 뭐는 약하다? 화토는 같이 약하다. 왜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여러분 월령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포태법으로 보면 수는 왕하죠. 그 다음에 수가 목을 생하니 목은 여기가
해월이면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목도 세력을 크게 얻을 수 있다. 단 이 해자축월의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생목한다 하더라도 물이 얼면 목을 생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해자축월에는 병화, 즉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간이든 똑같습니다. 윤학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화는 반드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있어 줘야 된다. 물론 이제 일간이 병화정화였을 때는 뭐 일간이 화니까 뭐 크게 화의 필요성이 없다 손치더라도 병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병화인데 예를 들어서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비견인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요. 정화도 겁재인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별도로 조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자축월에는 이 윤화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지 않는 한은 화는 무조건 있는 것이 상격이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해월에 태어난 일간, 개수 일간입니다. 어저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도 당연히 원령을 얻어서 왕하고요.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도 당연히 개수 일간이 수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는 양가는 신왕하면 몰수와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데 음가는 관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음가는 대체적으로 식상을 용신으로 쓰고 재성을 덤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개수병화를 주로 많이 쓰고요. 정화는 간목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일간이 왕해지면 정화는 불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정관을 쓰게 되고 기토 또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고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쓰게 되고 개수는 마찬가지로 목화를 주로 위주로 쓰죠. 식상, 재성을.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한 건 좋지만 뭐다? 춥다.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해자축월에는 제가 비유를 할 때 항상 해자축월을 생각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라. 몹시 춥다. 여기 온기가 없으면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해월의 개수가 태어났다. 반드시 눈을 씻고 뭘 봐야 된다?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다못해 병화가 없으면 정화가 있느냐 없느냐. 천간으로 병정화가 없으면 지지로 인사호 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살펴서 내가 불씨를 갖고 있는 것과 원국에 그다음에 사주 원국에 불씨가 없는 것과는 어떤 차이? 천양지차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월에 개수가 태어난 간목을 위주로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해월은 순왕하지만은 화는 해월의 절지가 되는 것이니 병화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도와주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거, 을목은 용도가 크게 떨어지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을 얻게 되면은 개수가 상관인 간목을 보게 되고 상관인 간목이 병화를 재성을 생해주게 되면 이거는 어떤 국세 상관 생지하는 국세가 되는 것이니 사주가 아주 똘똘하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총명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정도. 이게 원한적인 이제 해월의 개수가 용신을 취용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해월에 임수라고 하는 겁재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비록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무토인 정관을 쓸 수밖에 없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기토는 안 씁니다. 기토는 수를 탁하게 할 뿐이지 왕수를 제할 수밖에 없는데 왜 개수가 왕에도 무토기토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기토를 쓰느냐면 이때는 이 무토를 가지고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죠. 우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인데 예를 들어서 대해수인 바닷물이 우물을 덮치게 되면 우물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짠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임수가 개수를 덮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개수를 보존시켜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자월에 또는 지지로 신자진 수 국을 형성해서 수가 왕한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그때는 무토를 쓴다. 그리고 무토만 이때도 마찬가지 무토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화를 아울러서 왜냐 수가 왕해지면 한습해지고요. 수가 왕해지면 아무리 토국수한다 하더라도 수다 하면 토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다 토붕이 되겠다. 이거 붕자가 뭐예요? 무너질 붕자죠. 붕괴할 때 그 붕자입니다. 붕괴할 때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붕괴. 그래서 수다 토붕이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으면 오히려 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렇게 수왕절에 무토 하나만 딸랑 있게 되면 수다 토붕이 돼서 오히려 이 무토가 수를 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단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무토도 쓸 필요가 없겠죠. 임수가 투출했을 때 무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임수 투출하지 않으면 원한과 같이 병화, 간목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면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 원래 양간이 포태법으로 인관지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양간이 아니고 음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은 아닌데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령을 특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걸록격은 아니더라도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저는 그래서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그냥 별도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뭐 딴 데서 준걸록격이다 라면 그런 격이 어디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준걸록격은 제가 만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틀리다 맞다 이걸 떠나서 일단 제가 중걸록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원령을 특해서 신왕하다, 신앙사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개수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다 신앙하죠. 그래서 해월의 개수, 자월의 개수 모두 왕한데 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령 자체에 겁재인 임수가 있어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겁재 때문에 개수가 오히려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개수는 투출하면 되냐? 개수 또한 투출하면 안 된다. 비견겁재는 왜냐? 비견겁재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 한습 말이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 영하 20, 30도에서 영하 60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개수가 투출하면 진짜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신앙하죠. 임수였으면 당연히 무토 병화를 써야 되는 것인데 개수는 해월에 태어나서 무토를 쓸 수 없으니 일단은 병화를 얻어서 수를 얼게 만들면 안 되죠. 수는 얼면 수로서의 작용을 못하죠. 물은 녹아서 흐르고 해서 땅을 촉촉하게 하고 나무를 생주해주고 지나가는 다람쥐, 지나가는 노루, 지나가는 뭐 과객이라도 이렇게 물을 떠 먹을 수 있어서 흘러야지만 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는 것인데 얼게 되면 그건 얼음인 것이지 물이 아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개수를 녹여야지만 개수로서 용도가 생긴다. 하지만 해월에 수가 왕할 때 이 무척 추울 때 화는 약하죠. 그래서 병화라든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줘도 좋고요. 아니면 지지로 인목사와 오화 등의 병화가 뿌리를 두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라고 하는 곳 안에 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다, 그죠? 무토 이 해중에 있는 무토 쓴다 안 쓴다.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간목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간목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격이 어떤 격 중걸록격 또는 신앙한 사주에서 그런 상관격으로 바뀌게 되는데 수모 이거는 가상관 격이 됩니다. 진상관과 가상관은 진상관은 상관이 더 왕한 것이고요. 가상관은 일간이 더 왕한 것을 가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상관일 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용신으로 쓰는 반면에 진상관일 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용신으로 쓰죠. 그래서 인성을 쓰는 경우가 대일반적이지만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 또는 재성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월 같은 경우는 춥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격에 가상관격이 되면 반드시 병화를 취용해야지만 대부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시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유금을 얻었습니다. 해월에 수가 왕한데 유금을 얻었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후일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원령을 택해서 왕하더라도 사주 원국에 신금 하나 정도, 지지론 유금이 될 것입니다만은 금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옹달샘이 좀 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옹달샘이 크면은 물이 유입이 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옹달샘이 크게 되면은 증발되거나 좀 탁해지는 것을 조금은 스스로 자정작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고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더라도 한 그만 점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물이 계속 흘러서 뭐가 된다? 불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끊이지 않고 계속 수의 근원에서 물이 계속 흘러게 되면 끊이지 않고 계속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원불절이죠. 그래서 요 유금 하나 얻은 거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는데 월간까지 이렇게 신금이 투출해서 일간을 생겨준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 더 금이 좀 많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금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면 한습이 좀 가중된다. 요거까지는 좀 없었으면 제가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요게 또 있게 되겠고, 문제가 뭐냐면 임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다. 해월에 자월의 개수가 천간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임수는 겁재이지만 얘는 통제시켜서 임수로 인해서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수는 토로서만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개수는 임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왕할 때는 탁해질 수 있다. 반대로 임수는 개수를 보면 탁해지지 않는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인목이 이 사주에서 좋으냐 나쁘냐를 봤을 땐 이건 제가 봤을 땐 좋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수가 왕할 때 인해한목을 하죠. 인해한목을 하기 때문에 식상인 목이 왕이지. 특히 상관이라고 하죠. 식상인 목이 왕이져서 수생목 왕한 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태과가 아니라 설기순세한다라고 해요. 설기태과는 나쁜 뜻이지만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뜻은 좋은 순자잖아요. 순할 순자. 세력을 순하게 이렇게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설기순세가 되겠고요. 왕수의 기운을 갖다 설기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아직 생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중병화를 그래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목은 이 사주에서 핵심적인 글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인중병화 간목이 용신 또는 희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생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수가 왕한 해월에 인해한목한다 하더라도 금이 주점의 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수까지 얻었으면 이거 수가 엄청나게 왕하고 임수 겁지까지 두 개 투출되어 있으면 솔직한 말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서 무토로서 이 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무토 없죠. 기토는 만약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없는 무토기들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용신을 써야죠. 다행히 인목하고 해수하고 인해한목해서 목의 기운이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왕수의 기운을 뭐라고 한댔죠? 설기 순세해서 수가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인중병어로서 조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화가 천간으로 투출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조우는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때 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다토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해시는 임자시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임수가 천간에 하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투출되나 하나 투출되나 똑같이 임수가 있으면은 물이 범람하는 거랑 똑같고요. 어차피 무토 없으니 무토를 쓸 수는 없겠고, 있다 하더라도 수다 토풍이 돼서 쓸 수 없겠고요. 역시나
인목을 의지해서 쓸 수 있는데, 역시나 이 너무 많은 수에 비해서 내가 용신을 쓸 수 있는 힘은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부득이 쓰게 되게 쓰긴 쓰지만은 사주국세가 이렇게 좋게는 볼 수 없는 것이, 왜냐면 너무 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목 하나 가지고, 지지에 있는 인목 하나 가지고 감당해내기가 좀 어렵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인시 정도 되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병화가 투출된 건 아니지만 인중의 병화 두 개가 암장되어 있고요. 또 인의 두 개의 뿌리를 둔 감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다. 병화가 한 점도 있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인중 병화가 다시 시지에서 하나를 더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화운을 만나게 되면 아주 대발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유학, 인의 한목의 진유학금이죠. 진유학금이 이렇게 되겠죠. 자, 개수가 왕한데 진중부터 가지고 임수를 제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어차피 임수가 있어서 왕한 건 왕한 것이고, 인의 한목에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인중병화가 여기 투출되어 있죠. 이게 오히려 저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인목은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은 이 정도 있으면 뭐 신금 하나, 이건 이렇게 되는데, 진유학금 해서 금도 세력이 좀 없지 않아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어지는 생실 중에서 그래도 병진시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죠. 물론 병정화, 지지에 사화가 있어서 간지로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진유학금 요거는 사유회금이죠. 사유축 삼합이 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축이 없어서 사유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으로 해서 금으로 이것도 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사유회금에서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진유학금하고 병화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병진시, 정사시 제가 봤을 때 둘 다 나쁘지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정화가 천간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병화가 드러난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임수투출하면 무토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일간하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임수가 시에 있고 무토가 연에 있으면, 무토 이거 당연히 이건 쓸 수 있고 써야 되는 그런, 만약에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거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데 일간하고 탐합하느라고 저 제방을 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냐면 합을 탐합하느라고 극하는 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토가 있어도 이 무토가 이 임수를 제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별로 좋지 않다. 기토는 임수 제방할 수 없겠죠. 단지 개수를 탁하게 만들고, 임수는 뭐 탁하든 말든 뭐 우리 집 살림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생각하더라도, 개수가 탁해지는 것은 일간 개수 입장에서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고,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월에 금수가 너무너무 태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목 하나, 지지 있는 인목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주 국세가 되죠. 이거는 초년호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명으로 태어나서 22살부터 32살까지 인신충하게 되면 그나마 있는 인목까지 이렇게 깨게 되죠. 물론 일간 약하지 않으니 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세력 일간 왕한 일간이 그냥 세월의 풍파가 좀 심하다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버텨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신시나 신유시가 되면은 초년운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중후반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자개축은 좀 썩 조우도 안 되고 금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27살 갑인 되온 이후부터는 목화운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봤을 땐 경신시, 신유시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초년도 좋아야 되고 중년도 좋아야 되고 장년도 좋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병진정사시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신신유시도 초년운이 조금 한습이 너무 가중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중후반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